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혜자들의 구매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7월 중순부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미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도 한국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등 24개 주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료진의 낙태와 불임수술 거부를 허용하는 연방정부의 명령에 대해 뉴욕 맨해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 ACT가 역경 점수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교통 위반 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 4명 중 3명이 여전히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혜자들의 약값 부담이 늘어나고 생필품 가격은 급등한 데 따라 이들의 구매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소비자 정보업체인 컨슈머 어페어스가 시니어 시티즌 리그의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소셜 연금 수혜자들의 구매력은 2000년에 비해 33%나 하락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지만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의존하는 시니어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시니어 시티즌 리그 정책 분석가인 메리 존스는 처방약의 본인 부담금 인상과 생필품 가격은 급등했지만 소셜 연금 인상률은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들의 구매력이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생계비 인상폭은 지난 19년 동안 50%가 올랐지만 은퇴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주요 생필품의 가격은 같은 기간 2배 이상 뛴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가운데 처방약 가격의 상승률이 1위를 차지했고 다른 의료비와 식료품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생계비 인상분 2.8%는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78%는 지난해 월 지출액이 이번 인상분을 더한 액수보다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만 의존한다는 시니어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퇴 자금이 있다 해도 많은 의료비 지출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정적으로 재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외국인 건강보험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요. 오는 7월 중순부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미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도 한국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유학 또는 결혼 이민의 경우 입국해 외국인을 등록한 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또 한국에서 체류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한국 법무부에 외국인 등록 자료와 연계해 직권으로 취득 처리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되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로 개인별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되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됩니다.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가족이 같은 체류지에 거주할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가족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건강보험 혜택 제한과 비자 연장 등 각종 체류 허가가 제한됩니다. 그동안 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역 가입자는 한국 내 체류 3개월 이상이 지나면 임의 선택 가입하는 형태였는데 이로 인해 단계 체류한 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을 얻고 고액의 진료를 받은 다음 출국해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등 24개 주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료진에 대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낙태와 불임시술 등의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허용한 연방정부의 명령은 미국의 도덕과 종교적 신념에 배치된다며 뉴욕 맨해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7월 발효될 예정인 이 같은 연방정부 명령의 발효를 법원이 저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의 명령은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은 연방정부 명령이 차별을 실질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며 특히 성소수자들의 의료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분야 종사자들은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낙태나 불임시술 등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발표한 지 수시간 뒤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외에 뉴욕, 뉴저지 등 21개 주와 워싱턴 DC, 뉴욕시 등 3개 자치단체가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칼리지 보드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SAT에 역경 점수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또 다른 수학 능력 시험인 ACT는 역경 점수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SAT를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는 최근 응시생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점수로 매겨 지원 대학에 제공하는 역경 점수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텐 루다 ACT 최고 경영자는 대입 응시자의 다양한 상황을 시험 점수에 반영하려는 칼리지 보드 측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역경 점수 도입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칼리지 보드는 소득 불균형 등이 SAT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역경 점수제를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ACT는 역경 점수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루다 ACT 최고 경영자는 역경 점수가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해 산출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을 경우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크며 역경 점수는 응시생의 지원 대학에만 보내질 뿐 응시 학생은 받아볼 수 없는데 응시생의 동의 없이 점수를 대학에 보낸다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고교 졸업생 가운데 SAT 응시자는 약 210만 명이며 ACT 응시자는 약 19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에서 교통 위반 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 4명 중 3명이 여전히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의 과도한 범칙금 정책이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운전정의연맹이 최근 발표한 뉴욕주 운전면허 정지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월에서 2018년 4월 범칙금 체납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당한 운전자는 17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들 운전자 중 75%는 운전면허 정지 상태에서도 직장 등 경제 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지속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정의연맹 관계자는 범칙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75%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제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위험에 노출된 채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며 하루속히 뉴욕주의 과도한 범칙금 정책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주 상하원은 현재 운전면허 정지 처분 규정을 완화하고 추가로 법원 소환장을 발송하는 것과 함께 범칙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예산 절감을 위해 11개의 버스 노선의 운행 횟수를 축소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MTA의 발표에 따르면 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버스 노선은 맨하탄 M1, M2, M3, M4, M7, M55, 브루클린 B3, B74, B24, B11, 스태튼 아일랜드 S51 등입니다. 이에 따라 M55 버스의 경우 평균 배차 간격이 현행 15분에서 20분으로 5분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나머지 10개 버스도 평균 배차 간격이 1분에서 2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TA는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구간의 운행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며 이번 버스 운행 축소로 절감된 예산 280만 달러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재투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은 이 같은 MTA의 버스 노선 축소는 큰 실수라며 이번 조치로 버스 탑승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서 뉴요커들은 버스 탑승을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약 20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로컬 도로 재포장 공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됩니다. 공사는 올 여름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 통제와 파킹이 금지될 수 있어 도로 운행에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이번 재포장 공사는 주민과 차량 운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로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해 올 여름쯤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에 따르면 재포장 대상 도로는 브로드 애비뉴, 그랜드 애비뉴, 이스트 SL 블러바드, 이스트 팰리세이즈 블러바드, 웨스트 팰리세이즈 블러바드, 이스트 센트럴 블러바드, 이스트 브링커프 애비뉴,
버겐블러바드 등 도로 노면 파손이 심한 주요 도로들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크리스정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은 그동안 타운 내 로컬 도로들의 포장 상태에 문제가 많다는 민원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부가 아닌 대부분의 도로를 대상으로 재포장 작업이 이루어지면 타운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사 비용은 주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으로 일부 충당되며 나머지 비용은 지난해부터 타운 내 가스관 교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PSENG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의 연내 실시가 무산된 가운데 마리화나를 포함한 마약 범죄에 관한 법안들이 새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는 마리화나 소지 범죄 기록 말소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위니 주 상원의장이 지난주 올해 마리화나 관련 논의는 더 이상 없다고 말하고 표결을 2020년 주민투표에 붙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주의회는 의료용 마리화나와 관련된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 하원은 내일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범죄 기록들을 말소시키는 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며 주 상원은 30일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마리화나 불법 소지자들은 4급 형사범죄로 분류돼 최대 18개월의 징역형과 $10,000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 2온스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50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하는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추진되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확대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지금의 1.5배로 증가한 한 달에 최대 3온스의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의료용 마리화나 구입에 대한 판매세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많은 전문가와 의원들은 이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돼 주지사 서명을 받게 되면 지난 10년 동안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의 마리화나 소지 관련 범죄 기록은 말소됩니다. 최근 메달리온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뉴욕시 옐로캡 운전사들의 파산이 속출하고 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옐로캡 운전사들에 대한 악덕 융자 관행이 이어져 왔던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일부 정부 관계자와 택시 융자 업체들은 경매에 붙여지는 메달리온 가격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지도록 이를 조장, 방관해 융자 수수료나 세금 수입이 늘어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출 자격이 되지 않는 운전자들에게까지 상환 능력을 보지 않고 융자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이민자들로 택시 메달리온을 사기 위해 큰 금액을 대출받고 수입은 적어 대출금 상환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주 검찰은 정부 관계자들이 옐로캡 업계의 위기 상황을 알고도 이를 무시했으며 택시 메달리온을 주식 투자보다 낫다는 식의 홍보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주 검찰은 운전사들의 신용 상태 등과 융자 금액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융자 승인이 쉽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것에 주목하며 당시 융자 기준 완화를 묵인한 정치인들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옐로캡 운전사 950명이 파산을 했으며 1000여 명이 빚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만약 택시업계 융자와 관련한 부정이 있었다면 관계자는 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수사를 지지했습니다.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의 등장으로 메달리온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기 직전인 2014년 메달리온 가격은 $1,000,000가 넘었는데 당시 이를 구입하기 위해 융자를 얻었던 운전사들은 상당수 이미 파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가장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각 지역 정부에 $6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해 노숙자 쉘터와 이에 따른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주 차원에서 $1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각 카운티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노숙자 수가 4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 체류자들에게 헬스케어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불법 이민자들이 암 등 중증 질환에 걸렸어도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헬스케어 비용 34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주 상원은 예산 흑자로 충당할 수 있다며 이번 주까지 수정된 예산 제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민법에 이어 불체자들을 위한 헬스케어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방탄소년단은 최대 라디오 방송사인 아이하트 미디어 라디오 라이브쇼 출연에 앞서 인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찾았는데 이에 빌딩 측은 라디오 방송이 전파를 탄 오후 7시를 시작으로 이후 4시 정각부터 5분 동안 상층부 LED 조명을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빛을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최근 총 6회의 미국 공연에서 32만 관객을 동원하며 스테디움 투어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를 마무리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2021년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은 그가 실제 출마하더라도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주니어가 실제 당선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장 선거에는 민주당 소속의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과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 등이 후보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소 카운티 의회는 내년 1월 1일부로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사용 금지 대상 품목은 식당이나 델리,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는 컵과 접시, 컨테이너 등 모든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입니다.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면 벌금 $500에서 $2,500가 부과됩니다. 뉴욕시와 서포 카운티는 각각 지난 1월과 4월에 일회용 스티로폼 사용 금지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밤 커네티컷의 스프린트 매장에서 위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아이폰 2개를 구입하려 한 혐의로 한인 박모 씨와 장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와 장 씨는 4급 경범죄와 3급 신분도용, 경찰 업무 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각각 $10만 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제시한 운전면허증은 타인의 면허증에 사진만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영상 24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영상 17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